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미국이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찰리 커크 살인범 사형 구형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암살 배후에 급진 좌파 단체와 해외 반미 세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커크 죽음을 조롱하거나 찬양하는 해외 인사의 비자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착수했습니다. 자, 오바마는 이에 대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인물인 찰리 커크가 터닝포인트 USA 대표로서 그야말로 맹활약을 하다가 피살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미국 사회와 국제 정치에 미치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백악관은 이를 단순한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과의 이념 전쟁으로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대테러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대대적인 정치 사회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범인 테일러 로빈슨에 대한 사형 구형 방침을 공식화했고, 국무부는 해외에서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기뻐하는 반미 세력에 대한 비자 취소 절차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나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 떠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 피살 직후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며칠 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미국 민주주의와 자유를 겨냥한 정치적 암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다.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다면 이제는 이념적인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좌파 척결,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국내 급진 좌파 및 극단주의 조직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한 첫 사례입니다.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그런 사람들로 저 급진 좌파들을 규정한 겁니다. 트럼프는 특히 커크 암살 배후에 급진 좌파 단체와 해외 반미 세력이 교차하고 있다는 정보를 언급하면서 법무부와 FBI의 철저한 수사와 전방위적인 단속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부의 좌파 운동권뿐 아니라 국제적 반미 세력 전반을 겨냥한 포괄적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말이죠, 이례적으로 강력한 외교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커크 피살을 계기로 일부 외국 정치인, 활동가, 언론인들이 그의 죽음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국무부는 이를 미국 민주주의를 조롱한 반미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무부는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비자 취소, 입국 제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커크의 죽음을 찬양하거나 조롱한 자들은 이제 미국 들어가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공격을 찬양하는 인물들에게 미국 땅을 밟을 권리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미 네트워크를 재점검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 항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 제재로 이어진 것이어서 향후 외교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 타일러 로빈슨은 현장에서 체포돼 연방검찰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가 철저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온라인에서 좌파 급진주의자들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FBI 수사 결과 로빈슨은 커크의 공개 연설을 수차례 추적하며 그의 입을 영원히 막아야 한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커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커크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검찰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을 제거하려 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면서 사형 구형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테러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체제 전복을 노린 이념적 공격이라면서 사용 적용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린 이념적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말이죠, 백악관의 이러한 강경 대응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바마는 워싱턴 싱크탱크 강연에서 커크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이를 빌미로 정부가 국민을 부정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국내 좌파 단체에 대한 과잉 단속은 인권 침해와 정치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묻히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은 이제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커크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로 추앙하면서
더욱 결집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파시즘적 통제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진영은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좌파의 위협을 선거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진보 진영은 정부의 과잉 대응을 비판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자, 트럼프는 이제 좌파와의 전면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부분이죠. 자, 트럼프는 말이죠. 이 암살 배후의 급진 좌파 단체와 해외 반미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자, 해외 반미 세력 어딜까요? 해외 반미 세력. 자, 찰리 커크가 말이죠. 하필이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가자마자 피살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반미 세력이 판치고 있습니다.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여당의 당대표 정청래 여당의 당대표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저것들이 뭐 지금 반미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반미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은 모르지 않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한국은 반쯤 공산화됐다. 반쯤 이미 공산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말이죠. 이번 기회에 이 한국도 손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갖다가 지금 사실은 의심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 카밍스의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는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숙청 그런 얘기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미국에 갔을 때 이재명을 홀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건 의도적인 홀대입니다. 의도적인 홀대고 그런 홀대는 없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트럼프를 환영하는 거 보십시오. 국빈 만찬 열어가지고 말이죠. 1,000억 원을 썼답니다. 영국에서 트럼프를 이번에 환영하기 위해서 쓴 돈이 1,000억 원이랍니다. 그렇게 환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완전히 이재명을 갖다가 홀대해버리고 사실은 말이죠. 대통령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웅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사실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이성락은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웃깁니다. 미국에서 이재명이 트럼프와 만날 계획이 없다. 아니, 트럼프가 만나준답니까? 아니, 계획이 없다는 거 우리가 마치 주도권을 쥐고 트럼프를 안 만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진 카밍스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트럼프 측에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한국하고 접촉하지 마라. 그 정도로 말이죠. 트럼프한테 완전히 지금 밟히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외 반미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는 점은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한테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국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탕탕거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물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는 말이죠.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지금 커밍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을 선보겠다는 얘기고 꼭 이재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한국의 뿌리 깊이 지금 중국 세력 박힌 한국에 뿌리 깊이 박힌 저 중국 세력, 그리고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들어있는 반미주의자들, 이거를 확실하게 손보겠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번에 문재인을 보면서, 이거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재명 다음에도 또 저들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거죠. 따라서 트럼프는 3,500억 달러를 끝끝내 계속 유지할 겁니다. 3,500억 달러를 안 주면 아마 더 많은 관세를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올 겁니다. 그때 과연 이재명은 어떻게 나갈까요? 지금은 일단 납작 엎드려가지고서 살려달라고 하는 형국인데 그러면서도 지금 중국 쪽에 붙어가지고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는 해외 반미 세력의 척결을 공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